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오늘은 KG 모빌리티에서 사전 계약이 들어간 토레스 EV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G 모빌리티라 그러니까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쌍용 자동차 아시죠? 거기에서 자회사로 있던 회사였는데 사명을 아예 KG 모빌리티로 해서 나왔더군요. 엠블럼도 이제는 KG 모빌리티로 바꿔서 나오더군요. 이번 2023년 서울 모터쇼에서 여러가지 차종을 선보였는데요. KG 모빌리티에서 나온 자동차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티볼리, 토레스,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칸,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코란도 이모션. 요거 코란도 이모션 요거 참 비운의 차종이죠. KG 모빌리티에서 처음 선보였던 전기차였는데요.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토레스 EVX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EVX의 맨 끝에 X는 대부분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 EV라 그러죠. 일렉트로닉 비클 그래갖고 EV를 많이 쓰는데 뒤에 X가 붙어 있어요. 이거 X 왜 붙인 거냐면 KG 모빌리티 설명에 따르면 익스트림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트림은 제조사 측에서는 이 문구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렉트릭 비클과 SUV 본연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확장을 의미하는 익스트림의 X를 더한 것으로 기존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의 가치를 담은 정통 전기 SUV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 토레스 EVX의 장단점 그리고 경쟁 차종들 스펙, 성능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과연 이 차종이 경쟁 차종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다면 과연 어떤 점이 메리트가 있는지, 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파워트레인은 150kW 모터를 탑재하고 있고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전륜 구동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kW면 200마력대 초반입니다. 전력 단위인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환산을 할 때 킬로와트에 1.34를 곱하는 경우도 있고 1.36을 곱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마력, 204마력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같은 스펙입니다. 토레스 EVX가 타겟을 삼은 게 니로 EV, 코나 EV 이렇게 두 가지 기종이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격대와 스펙 포커스가 딱 그 기종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배터리는 73.4kWh를 탑재했고요. 용량은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탑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즉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생산 차종 중에서는 처음으로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차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바로 충전 후 1회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이 주행 가능 거리가 WLTP 기준으로 500km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 기준을 하게 되면 420km가 될 것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지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등록이 되어 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나중에 총평가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외형으로 보게 되면 18인치 타이어를 기본으로 적용을 했고요. 상위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타이어 인치를 1인치만이라도 줄여도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토레스 EVX의 외형으로 봤을 때 17인치는 디자인상 잘 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8인치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토레스 EVX를 보시면 토레스에서 전기차로 넘어왔기 때문에 디자인은 약간 다르더라도 왠지 모르게 좀 우람하고 왜 골격이 큰 그런 형태잖아요. 물론 이제 머슬카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허머 EV가 조금 더 잘 다듬어진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외형에 17인치를 장착하게 되면 비율이 잘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10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 요게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리보다는 외형에 치중한 그런 선택 아닌가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외형으로 보게 되면 18인치 타이어를 기본으로 적용을 했고요. 상위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조금 잘못된 거죠. 상위 트림으로 넘어가더라도 18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차종에서는 더더욱 그러죠. 그리고 외관사양, 편의사양, 내장사양 모두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차후에 컨텐츠를 제작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안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OTA 기능이에요. 물론 이 OTA 기능은 니로 EV에도 내비게이션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토레스 EVX도 내비게이션 정도는 OTA로 무선 업데이트가 되긴 돼요. 그렇지만 코나 EV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진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감점 요인인 것이죠. 이 OTA 기능이 없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KG 모빌리티가 쌍용차에서 AS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용차의 서비스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현기차에 비해서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나마 외제차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 네트워크가 각 도시별로는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약 335군데가 있더군요. 그래도 현기차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는 편이죠. 현기차는 현대차만 따졌을 때 1200군데, 기아차까지 합치면 2000군데가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KG 모빌리티의 서비스 네트워크도 대체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군 단위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나을 수는 있어도 현대 기아차는 한 지자체에 두세 군데 이상의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전기차를 전문으로 볼 수 있는 하이테크 서비스 센터나 사업소 같은 것은 전국으로 따져봤을 때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경정비를 할 수 있는 브레인즈나 오토큐는 지역에 최소 두세 군데씩은 있단 말이에요. 많은 곳은 너댓 군데 이렇게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서비스 센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OTA까지 안 되면 자질구레한 업데이트를 할 때 무조건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토레스 EVX는 트림으로 보면 E5가 있고 E7이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 계약 기간에 들어갔고요. 사전 계약금은 10만원입니다. 영업사원이 아닌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테슬라처럼. 트림에 따라서 E5는 4,850만원에서 4,950만원 이렇게 100만원의 갭을 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갭을 둔 것이냐면 통합누리집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7 트림 같은 경우에는 5,100에서 5,200으로 적어놨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니로 EV보다 싼 편이고 코나 EV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희망사항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바라는 토레스 EVX의 가격은 E5 같은 경우에는 4,850에 세제 혜택 전의 가격이 적용이 되어야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7 같은 경우에는 5,100만원의 세제 혜택 전 가격으로 나와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5,100만원의 세제 혜택 전이면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다음에 세제 혜택을 약 100에서 150만원을 더 받아요. 그러면 E7 트림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약 980만원, 최저가 요새 980만원이죠. 서울은 이거보다 좀 안 됩니다만 대수는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곳을 비교해보면 980만원이 기본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E7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옵션도 거의 뭐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에 상위 트림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가격적 메리트는 엄청나게 있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토레스 EVX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편의사항은 경쟁 차종하고 비슷한데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물론 용량은 더 큽니다.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비슷하거나 더 짧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게다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상온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역시 기능적인 면에서 리튬 폴리머 이온 배터리보다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경쟁 차종보다 불리한 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내구성이 아무리 좋고 충격에 강하고 화재에 덜 위험하다 하더라도 상온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겨울철에는 운행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LFP 배터리가 다른 종류의 배터리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가격적 측면
면에서 20-30%가 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가격적 메리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소비자에게는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내부 공간이나 디자인, 마감 이런 것은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마감 부분에서는 아직 완성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봐야지만 아는 것이지만, 디자인 측면, 그러니까 도어 트림의 재질, 전면부 마감재의 재질,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다 그러면 겨울철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토레스의 외부, 내부 이런 것들은 제가 보아도 현대 기아차에 나오는 니로 EV나 코나 EV보다 더 나은 면이 있어요. 특히 외부의 디자인은 못생겼다, 디자인 때문에 못 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공간은 또 어떻고요? 경쟁 차종과 비교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그러면 토레스 EVX의 외부 디자인, 내부 공간, 내부 디자인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토레스 EVX의 외형 치수는 전장은 4715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1725mm, 축거 그러니까 휠베이스는 2680m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경쟁 차종을 놓고 보면 니로 EV, 코나 EV보다 훨씬 크고 아이오닉 5보다 더 큰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전장 부분인데요. 하지만 아이오닉 5는 축간거리가 상당히 길지요. 아이오닉 5의 축간거리, 즉 휠베이스는 30mm인데 토레스 EVX는 2700mm가 조금 안 되는 2680mm예요. 이렇게 되면 2열 공간은 조금 좁아질 수는 있어도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3년 서울 모터쇼에서 제가 직접 촬영해온 영상인데요. 토레스 EVX의 실물입니다. 아쉽게도 안 잡아지는 못했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서 촬영을 했는데도 상당한 공간감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토레스의 내연차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고, 나레이터를 담당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내부 공간은 거의 내연차 토레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1열 공간은 물론이고 2열 공간까지 넉넉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경쟁 차종에 비해서 압승입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지요. 트렁크면 트렁크, 2열이면 2열, 1열이면 1열, 내부 공간만큼은 경쟁 차종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자면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요즘은 일상화가 된 캠핑, 차박 이런 것에 관해서입니다. 트렁크에 보시면 양쪽에 뒷바퀴 공간이 내부에 툭 튀어나와 있어서 차박하실 때 이게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2명 정도 눕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박을 하기 위해서 2열을 폴딩했을 때 완전히 플랫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 평평해지지가 않는다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구입하시고 나서 평탄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것에 관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평탄화를 할 수 있는 시트라든지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도 보시게 되면 군용 차량처럼 아주 단단하게 생겼죠. 만약에 외형 디자인을 유선형으로 했으면 볼륨감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토레스 EVX의 외형 디자인은 직선과 직선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딱 각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부 디자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강인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경쟁 차종하고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사전 계약이 되면서 브로셔가 나왔거든요. 이 브로셔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양에 보면 커스터마이징 사양에 이머전시 이스케이프 키트가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줬어요. 이 부분은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기본 사양으로 끼워주다니요. 이게 뭐냐면 자그마한 망치를 내부 어딘가에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왜 해놨을까요? 전기차의 화재 이슈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현대기아차에서 배워야 됩니다. 토레스 EVX의 외형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나은지, 아니면 어떤 점이 더 약점이 있는지 가격 비교부터 시작을 해서 사양 비교 이런 거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